자, 반갑습니다. 뒤에도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따라서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운전하고, 이 자리가 운전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고, 애착과 집착, 함진치를 여의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정진 21일 정진 중에서 2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세간살이 하면서 공부를 지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부 도반들과 같이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1일에서 21일 이렇게 같이 다 여기 정진하면은, 정진을 본인이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될 수 있으면 이 정진의 대열에 동참을 해서 가시면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10년, 20년, 앞으로 적어도 한 30년은 느끈하게 사실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러면은 그냥 3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매달 21일. 그러면은 좀 달라지겠죠.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요. 와서 막 이론적으로 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알아야죠. 이치를 알아야 하니까. 이치를 아는데 그것을 직접 자기가 실행에 옮기는 건 더욱 중요한 거라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되거든. 아무리 말맞이로 말을 해도 이해되는 듯 하다가 머리에서 하다가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거든요. 가슴으로 안 내려오면 다 나무 거라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습니다. 눈이 보는 것 아닙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닙니다.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나의 진짜 나, 이 자리가 눈이라는 무정물인 눈을 통해서 보고 무정물인 귀를 통해서 듣는 거라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다 눈이 본다, 귀로 듣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 공부하러 온 거거든요. 바른 견해를 공부하러 온 것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귀가 듣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가 모습을 잘 굴립니다. 이것이 불문에 들어가는 부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바탕이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가 내다라고 해가지고 이 나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너는 자꾸만 그걸 뭐라고 하나, 그 잘못된 생각만 자꾸만 더 다지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공부의 불문에 들어가는 제일 먼저의 바탕이 뭐냐면 이 나의 육신이 과연 나인가. 우리가 보통 그거 얘기를 할 때는 여기 오신 분들 그렇고 견성송도하고 깨닫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말이죠. 전부. 그렇죠, 김미선 선생님.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깨닫고 싶어. 열반을 얻고 싶어. 그것만 쫓아다니지 그것을 행복하고 평안하고 깨달으려는 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것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어느 놈이 깨달으려고 하나 이 말이죠. 공덕장 보살님이시죠. 공덕장 보살님 누가 깨달으려고 해요? 그거는 불법적으로는 그냥 다르겠지만 내 자신을 깨달을. 그렇죠. 내가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깨달음보다도 앞서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나? 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지 않으면 깨달음만 보고 쫓아가는 거죠. 깨달으려는 나를 어떻게 생긴 물건인가 내가 먼저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나 보는 거는 안 해. 막 깨달으려고만 해. 그럼 되겠습니까?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만 쫓아다녀. 평안만 쫓아다녀. 평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거는 바로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안 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하는 수술법문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맨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페이지가요 19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우리 아까 금강경 그 법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법문을 들었는데 이 몸뚱이를 버린다. 이 몸뚱이를 여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의어야 돼요. 죽음을 목전에 뒀는데 그거 안 죽을래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것을 피동적 여임이라고 합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이때는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그냥 몸뚱이를 그냥 버려야 되는 그 순간이 오지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여의는 겁니다. 피동적 여의입니다. 아까 우리 그 본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동적 여의입니다. 주동적. 이거는 여의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 몸 버릴 때가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살아 있을 때, 지금 이 몸뚱이가 건강하게 있을 때,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알아서 진짜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이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러서 간다. 모든 일을 한다 하는 것이 주동적 여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죠. 근데 적어도 보림선언에서 우리가 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주동적 여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주동적 여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몸뚱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나, 아다, 나다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몸뚱이를 나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몸뚱이를 내가 이 자리에서 버린다고 하면 공덕장 보살님, 애착과 집착이 그렇게 많을까요? 내가 지금 이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 목전에 두면 원수를 용서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몸뚱이 그냥 버리고 갈 건데, 그렇게 버리고 갈 건데도 악착같이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몸뚱이 이꼬르 아라는 공식을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몸뚱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부 생각하고 행동하고 몸뚱이를 위해서 다 사는 거예요, 지금. 몸뚱이를 위해서. 만약에 몸뚱이를 버린다 하면 정말로 인생의 10분의 9는 다 버릴 거예요. 10분의 9가 뭐야? 99% 다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연기법 배웠죠. 그러니까 육입, 안이비설심, 육입 앞에 명색이 있었단 말이죠. 명색. 이 몸과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이 아르마리에 의해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아르마리에 의해서 되었다는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면 그래서 명색이 생기고 안이비설심이가 생겨서 육진과 촉을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내가 알게 되면 상당히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이 명색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 수술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김희선 선생님하고 공덕장 보살님하고 읽어주시죠. 김희선 선생님 오래가면 백봉쌤 해보실까요? 네. 이 수술법문 진짜 잘 읽어보십시오. 이게 1960년대 말에 선생님이 쓰신 건데, 그때는 맞죠? 60년대 말이죠. 이 수술법문. 근데 그때 말하자면 머리 뇌까지 다 이식한다는 그런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문장입니다. 읽어보시죠. 만약에 너의 병든 양쪽 다리를 끊어내고 갓 죽은 일본 사람의 알맞은 다리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여,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여,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더 나가야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양쪽 팔을 끊어내고 갓 죽은 중국 사람의 알맞은 팔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여,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여,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조탄마다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염통과 콩팥을 도려내고 갓 죽은 미국 사람의 알맞은 염통과 콩팥으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허파와 간장, 심장을 도려내고 갓 죽은 독일 사람의 알맞은 허파와 간장, 심장으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겠지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목구멍과 이혀 뇌를 뽑아내고 갓 죽은 불란서 사람의 알맞은 목구멍과 이혀 뇌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글쎄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누나를 개 눈알로, 코는 원숭이 코로, 귀는 곰으로, 머리털은 가발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나의 어머니가 낳아주신 나의 몸이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사람의 것이 확실하고 또한 개와 원숭이의 것임도 분명할 뿐 아니라 또는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 어머니를 어찌 나의 어머니라 이르겠으며 아내를 어찌 나의 아내라 이르겠으며 자식을 어찌 나의 자식이라 이르겠습니까? 이른친데 나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물건입니까? 단단히 들어가 이리저리 모이어져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 주머니이니 어찌 정법이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미라도 쓰면 주인인지라 너의 색심인 줄로 알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 바로 참 너인데 이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부득이 마디 말을 들어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로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리가 이렇듯이 분명하니 다만 너는 여자의 몸으로 바꾸어지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되 소중하게 맺어진 상대적인 인연을 의심하지 말고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아내로서 아끼고 자식으로서 사랑하니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비춰라. 예. 만약에 오늘 지금 그 비가 오고 이러는데도 여기 오셨는데 이 수술 본문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실감이 확 온다면 아마 진짜 나가실 때는 좀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가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이 사람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뀌었습니다. 뭐 눈화는 개눈알, 뭐 머리는 가발, 뭐 원숭이 끝까지 다 해서 이렇게 이식이 됐어요. 이식 가능하죠? 이식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실 때는 그렇게 이식이 가능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60년대 말에는. 근데 지금은 이식뿐만 아니라 줄기세포까지 다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한 20, 30년 뒤에 이 수술 본문을 다시 공부를 하는 우리 도반들은 또 다른 세상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단히 들어라.
그부터 한번 보십시오.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주머니다. 그래서 연에 따라 뉘라도 쓰면 주인인지라 너희 색신인 줄 알라. 공덕장 보살님, 공덕장 보살님의 몸뚱이가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치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2013년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가능한 얘기다 이거.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강했어. 예? 나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가 너무 강해서. 예. 그래서 모습에 너무 쩌들려 있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진짜 내는 무엇이냐? 진짜 내는 이 무정물인 눈으로 보는 그 자리, 또 무정물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진짜 나다. 이거 진짜 나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다, 성품이다, 슬기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거라서 시작과 끝이 없어.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어렵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바로 그 자리가 진짜 내다. 진짜 내다. 이 몸은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타났지만 이걸 작용이죠. 우리 몸은 모든 모습은 작용입니다. 작용.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입니다. 작용. 작용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내가 아니다. 변하고 허망한 것이 어떻게 내가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나다.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불문에 들어간다. 가장 바탕이 된다.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도 하고 지혜, 슬기라고도 하고 뭐 법신자리라고도 하고 부처자리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자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만나면 어둡게 나타나, 밝음을 보면 밝게 나타나, 여자한테 가면 여자로 나타나, 남자에 가면 남자로 나타나. 왜? 이 텅 빈 성품이거든. 텅 빈 자리거든. 근데 색신인 내 이 일시맹 여자지요. 여자도 본래의 그 성품은 텅 빈 자리라. 허공 꽃과 같이 이것이 나타났기는 나타났어. 그렇지만 본래의 그 성품은 공성이다 이 말이죠. 공성이다. 다른 말로 해보면은 이 공성을 그냥 비유로 들어서 이해를 해본다면, 자, 지금 이렇게 바깥에는 어둡고 여기는 지금 불을 켜서 밝아요. 내일 아침 되면 또 어둠이 가고 밝음이 오죠. 저녁에는 어두웠어. 그러면 아침에 되면 밝아. 그럼 어둠이 가고 밝음이 와요. 또 어둠이 가고 밝음이 와요. 여기 불을 끄면 어두워요. 그런데 불을 켜면 밝아요.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거는 모습이라. 우리가 밝다, 어둡다 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밝다, 어둡다 하는 밝음이 가고 어둠이 오고 밝음이 가고 어둠이 오고 하지만 본래의 그 자리, 밝음도 받아들이고 어둠도 받아들이는 그 자리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밝을 때 물들지 않고 어두운 데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을 때는 밝을 수 있고 어두울 때는 어두울 수 있다. 그러니까 밝음이 오고 어둠이 가고 밝음이 가고 어둠이 가고 해도 본래의 그 바탕은 전혀 물들지 않는다. 본래 그 자리. 왜?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또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사진을 찍어놨어요. 지금. 사진을 딱 찍었는데 50년 뒤에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 김민 선생님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래? 안 남아있을 겁니까?
자, 지금은 있어요. 근데 50년 뒤에는 없어요. 자, 사람이 우리가 왔다 가요. 이 모습은 왔다 가. 왔다 가는데 그 바탕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죠? 왔고 가고 오고 가고 거기서 허공꽃과 같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일체만법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지만 본래 그 허공의 자리는 본래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라는 것은 허공의 꽃과 같다. 정말 변하고 헛것이다. 그림자와 같다. 아지랭이와 같다. 이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울트라 캡숑이 뭐냐면 몸뚱이. 이 몸뚱이가 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은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집착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아르마리가 이명색을 낮추는데 이 몸뚱이가 나라는 이것이 완전히 그냥 꽉 쪄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는 모습을 진짜로 알아. 진짜로 알아. 그래서 어둠이 생겨버려요.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어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짜도 본래 진짜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짜를 진짜 실제로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자꾸만. 허공에 눈병이 나서 허공에 아른아른 보이는 거를 진짜 거기 꽃이 있다고 박박 우기네. 다른 사람 보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것이 진짜 꽃이라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아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단지 꽃이 있는 게 아니거든. 눈병만 나오면 꽃이 없어지거든. 그냥 그거는 눈병의 잘못이지 그 사람 잘못도 아니라요. 그거는 그 사람 잘못도 아니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착각이라고 하죠. 단지 착각일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착각일 뿐이다. 착각일 뿐이다. 그런데 착각을 진짜로 알고 박박 우긴단 말이죠. 거기에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뛰쳐라. 이 수술 법문은 우리 선생님은 허공 법문, 타이어 법문가 해서 3대 법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 진료의 본래의 그 진술을 아주 잘 나타낸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허공 법문하고 타이어 법문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수술 법문에서 공덕장 보살님은 생물학과잖아. 그러니까 몸뚱이 변하는 것도 알고 세포가 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것도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근데 어쩌면 좋겠는기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자꾸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를 진짜로 내가 딱 아는 데서 전부 탐착과 애착이 생기는 거라. 이게 전부 가짜를 가짜로만 알면 좋은데 이것이 진짜라고 해서 거기에 팍 내가 애착이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온갖 만법이 다 벌어져 버려. 온갖 만법이 그래서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자꾸 가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의식적으로 가짜가 생각하면 진짜가 되나요? 의식적으로 언제까지 가짜? 가짜라고 아직까지 이게 안 돼가지고 의식적으로 가짜라고 하시지 말고 이게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변하잖아요. 변하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거는 알 수 있죠. 변하는 거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제가 이게 자체 지혜가 없다.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이것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거는 좀 어렵죠. 처음부터 알기가.
근데 무엇은 알 수 있냐? 아, 이건 변한다는 거는 우리 다 알 수 있어. 변한다는 거는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변하잖아요. 공덕장보살님하고 내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동기거든요. 근데 공덕장보살님은 고등학교 시절 있었어? 있었죠. 근데 왜 지금 할머니가 됐어요? 소리가 쓰니까. 그냥 고등학교 때 그 예쁜 얼굴로 그대로 계시지?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무정물이거든. 이거는 저 꽃과 나무와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 그래서 꽃이 피었다가 지잖아요. 법칙에 따라 움직이거든. 이 몸도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몸이 나보고 이 몸뚱이는 네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 몸뚱이는. 근데 괜히 내가 한 생각을 딱 이렇게 해서 이 몸뚱이는 내 거야, 이 몸뚱이가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나를,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를 자세히 살펴서 정확하게 그것이 맞다, 이치적으로 정말 그렇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대로 해보는 거죠. 아, 이 몸뚱이는 정말 변하는 것이네. 우리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있었는데 지금은 손자, 손녀를 다 봤어. 할머니가 됐단 말이죠. 이 분명히 변한 거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뒤에는 어디 있을 건데요? 예? 관 속에? 땅 속에? 분명히 알거든. 변하는 거는. 이 몸은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 왜? 법칙에 따라 그냥 변해버리거든. 변하거든요. 모습이 변하거든요. 변하거든.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붙잡을 수가 없느냐.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몇십 년 이렇게 단위로 생각을 했지만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라는 거는. 한순간도. 이거를 얼마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그걸 느낄까? 실제로 내가 가슴으로 느낄까?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붙잡을 수가 없어. 붙잡을 수가 없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 게요. 그건 아는 사실. 아는 사실. 와, 나는 그러니까 순간이 같이 않다. 이때까지 내 몸이라고 되게 내가 여기다가 애착을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몸이 없어지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내 것이 아니면은 그러면 죽음에 임박한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죽는 순간인데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죽는 순간이거든. 한 생각이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이지. 이때까지 나라고 이거를 쭉 알아왔어. 그런데 지금 정말로 사실이 그래. 그러면 이때까지 나다 내 몸뚱이다 했는 게 죽는 순간이다. 죽는 순간이지.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있는 순간이지. 지금 다른 말로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는 거지. 이것은 아니죠. 죽음의 순간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부터 하나 읽어봅시다. 자,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비춰야 돼. 이 소식에 몸을 비추지 못하면 공연히 서울서 여기까지 온 차비만 없애버렸어. 나도 헛말만 했고 내 몸만 타고. 자, 일본 사람 다리예요. 요즘 그리 될 겁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뇌도 수술한다니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 다리 하나 바꿔 놓았어. 대답이 어떤노? 좋단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신만만한 대답이에요. 그럴 거예요. 다리 하나쯤 바꾸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 전부 바뀌어졌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수술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이 사람 국적이 어디입니까? 국적이 어디예요? 한국 사람 것은 아무것도 없지. 예, 맞습니다. 만약 손가락이 하나라도 있으면 손가락 국적만 한국이요, 다리는 일본이요, 팔은 중국이요. 자, 국적이 어디일고 의학이 발달되면 실제로 일이 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도 이건 증명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바꿔놨어. 의사에게 물어봐요. 머리털, 손톱, 눈알까지 다 바꿔놨어. 그러니 한국 사람 아니지. 글쎄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를 고치는데 각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으로 고쳤다면 부품의 목적은 달라도 그 컴퓨터가 만들어진 회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람에게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관념이 아니거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일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한 말일 겁니다. 어머니의 인연은 없거든 완전히 바뀌었으니 어찌 아내가 자기 아내냐 말이에요. 관념적으로는 한국이라는 관념이 있고 우리 어머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 관념만 가지고 되나요? 사실이어야 되거든. 의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어. 어머니라 하고 아내라 하고 자식이라 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요. 색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렇거든. 거짓말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러하니 이 사람 어찌하면 좋겠느냐 말이에요. 집에 돌아갔어.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눈꽃만큼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라는 말마디가 있긴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야. 솔직한 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 아닐까요? 자, 김계숙 보살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이식을 다 했어요. 싹 이식을 다 했어요. 그러면 얼굴도 다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집에 갔을 때 그 가족이 나의 가족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이거 가족으로 삼고 예? 반응적으로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네. 가족은 아니겠지. 상납정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네. 어디 보노신 보살님은요? 가족이죠. 가족. 여기 공덕정 보살님. 머리 있는 쪽이 가족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몸뚱이는 그게 없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머리에는 의식이 있으니까, 머리는 의식이 있고 몸뚱이는 요만큼 의식이 없다? 머리가 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걸리셨는데 가족을 전혀 못 알아봐요. 가족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억의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가족을 못 알아보거든요, 전혀. 그런데 이 우리 몸뚱이가 네. 어차피 무정물이잖아요. 예. 어느 걸 갖다 끼워놔도 어차피 무정물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다 갖다 끼워놔도 김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 수술도 한 거면은 가족이 아닌. 맞아. 그거 생물학.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이 되게 발달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칩에 넣어가지고 딱 그 칩에다가 넣어서 딱 수술해버리면 그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기억도? 그런 가족이 아닌. 이름이 같지. 근데 상낙정 보살님 이 수술 법문을 왜 하셨을까요? 왜 수술 법문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우리는 이 저기 감각이 없는 이 몸뚱어리 우리 저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모두가 하나잖아. 하나인데 이쪽 저쪽하고 바꿔 섞어놔도 어차피 하나잖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낙정 보살님은 왜 백봉쌤이 수술 법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읽어봤죠? 전체가 하나라는 의미 아닐까요? 예, 좋습니다. 저기 성냥경 보살, 공덕장 보살님은 이거는 그냥 그거라고 수술을 해갖고 하는 거는 이 하나하나 자체가 전부 다 자기가 아니라는 걸, 이 몸뚱어리가 자기가 아니라는 걸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게 그 상대성이고 변하는 거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해난 거 아닐까요? 진짜 공덕장 보살님 머리 좋네. 자, 지금 이식을 한 이 수술 법문은 겉으로 이식을 다 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100일만 지나면 골수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요. 100일 후면 100일 전의 사람과 100일 후의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뼛속 골수까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식을 안 해도 완전히 바뀌어. 어머니도 완전히 다 바뀌어. 가족 다 바뀌어요. 그게 전혀 딴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 몸뚱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전혀 딴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그 관념으로 가족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물질로만 보면, 육체로만 보면 전혀 딴 사람이라니까요. 100일만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답니다. 이 세포가 완전히 다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술 법문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히, 그러면은 이식을 했을 때는 남이 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남이 안 되나? 가만히 있어도 다 바뀌는데? 김민 선생님 뭐에 생각하십니까? 남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이식을 이렇게 모양이 안 바뀌면 남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바뀐 게 안 보이거든. 변화라는,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할머니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변화가 눈에 보여도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고 늘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수술 법문이 나온 거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색신은 그냥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 수술 법문이 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100%.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네, 읽어보십시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그럼 이걸 공개합시다. 여러분,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보다 더 큰 천체나 저 별들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예? 모습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왜 진짜가 아닙니까? 이건 자체성이 없어. 태양도 하나의 모습, 돌멩이도 하나의 모습, 이 꽃도 하나의 모습이지. 예, 모습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왜 실답지 않습니까?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변하면서 있기 때문에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모습으로서의 물건들이 변한다는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모습이 있는 것은 자꾸 변하면서 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진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머리털은 가발로. 아예, 같죠. 지금 요 부분이 우리가 그 불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말하자면 뭐랄까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공덕장 보살님이 그거는 다 아는, 법칙에 따라 변하는 건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다고 하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러면 척 알아야 되거든. 눈이 진짜 보는 거 아니네? 귀가 듣는 거 아니네? 왜? 이거 법칙 따라 변해버리는데. 그렇게
안다는 거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불문에 들어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오는 가장 바탕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성품이 없어서 얘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몸뚱이가 모른다 이러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비치기는 하지만 눈이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귀가 직접 듣는 것이, 뇌가 직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이 어떤 그 기관의 그거 자극 이런 걸 통해서 종합을 해서 내기는 내지만 이 뇌도 죽으면 그대로 다 없어지죠. 뇌가 영원히 살아있는 거 아니죠. 하나의 기관이죠, 기관.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거울을 비춰보면 거울은 영상은 비춰. 이런 영상은 비춰. 그냥 거울은 지가 비치는 줄을 몰라. 마이크로 얘기는 해요. 마이크가 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폰, 우리가 이어폰을 하면 이어폰이 듣나요? 듣는 거 아니잖아요. 기관일 따름. 그래서 눈, 귀, 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관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보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본다. 만약에 아까 그것이 몸뚱이가 우리가 그거 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해된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한 통속이 안 되면 말하는 걸 듣고 또 알아채리고 보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전혀 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한 통속이기 때문에 서로 보고 내가 말하면 거기서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이 부분이. 그래서 무엇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다. 이 모습 공식하고 지도리 공식만 확실히 제가 학예 철야정진을 준비를 하려고 선생님이 이제 본문을 지금 고르고 있는데 그 선생님도 그렇게 해놓으셨더만요. 너가 이거 외워라 1, 2, 3, 4로 막 외워라 이래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처음 그 본문을 봤거든요. 저도 본문을 많이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고른다고 이렇게 보니까 84년도 학예 철야 본문이던데 1, 2, 3, 4 해서 외워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놓으셨다. 자, 모습은 상대성, 모습이 곧 상대성이거든요. 모습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림자다. 아지랭이와 같은 것이다. 모습은 가짜야. 우리가 제일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면 모습이 진짜인 줄 알거든. 진짜라 알아서 거기에 달라붙어 버리거든. 달라붙어서 애착과 탐착 이런 것이 막 일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이 가짜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일으키는 욕망과 애착과 탐진치를 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헛것인데 거기서 막 일으키거든.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아까 영거사님이 원리를 하라고 하죠. 멀리 떨어져서 가라. 멀리 떨어져서 보려면 어찌해야 되나? 그것이 우선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지 원리가 된단 말이죠. 환인 줄 알아야 원리가 된단 말이죠. 진짜인 줄 알면 그 원리가 되겠습니까? 절대 원리가 안 되죠. 그래서 모습은 가짜다. 상대성은 가짜다.
저는 백봉 선생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당신의 그 말로 상당히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습은 가짜야. 왜 가짜인가?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성이라는 것이 독립해서 자기가 독립해서 있는 실체가 없다는 거야. 자, 그림자다. 그림자 자기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메아리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물거품, 지 혼자 물거품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물거품은 물이 있어야 물거품이 되고, 그림자는 형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되고, 메아리는 소리가 있어야 메아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자승, 말하자면 그 주체가 있어야지 이게 거기 돼. 아지랑이 가보면 없어. 멀리서는 있는 것 같지만 헛것이라요. 꿈이라요. 꿈이라요. 김계수 보살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꿈을 잘 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꿈이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49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정말 사흘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진짜 꿈이다. 인생은 진짜 꿈이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아시는 거지. 얼마 뒤에 내가 이 몸을 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알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참 마음에 그게 다가온 거라, 만약에 몸뚱이를 버린다고 하면 무슨 애착과 집착이 그렇게 남을 것인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이 세상은, 인생은 꿈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초연해지시더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거야.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살아있을 때 부처님의 이 진리로 내가 정말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진짜로 몸을 놓을 수가 있다면, 몸을 놓는 것도 프로테이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싹 다 넣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넣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몸을 1%만 놓아도 확 달라질 거예요. 자기의 삶이. 김미 선생님 안 그렇게 했습니까? 1%만 놓을 줄 알아도 확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정어머니의 그 죽음을 보면서, 만약에 백봉 선생님의 말하자면 피동적인 여임과 주동적인 여임이 상당히 그 법문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몸이 하직할 때는, 이 몸을 버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데 피동적인 여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몸뚱이는 무엇이 절대성의 불림세라는 걸, 허공과 같은 허공꽃과 같은 것을 아는 것이거든 지금.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거거든 우리 공부는.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내가 몸뚱이를 놓는 만큼은 주인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 몸뚱이에 끌려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지혜, 공적 영적 그 지혜.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자체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 18번 잘하시는 거 있죠. 지구가 자성이 있다면, 자체 지혜가 있다면, 내 덩어리에다가 온갖 거 줄 다 끊고 막 건설한다고 파재 끼고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난리가,
핵실험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만약에 자체 지혜가 있으면 아이고 이놈들 정말 내를 못 살게 하나 흔들어 버릴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 다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겠지. 그런데 다행히 지구가 자체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막 핵실험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야. 단지 무엇에 따라서? 인과 과에 따라서 움직여. 인과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자체 지혜는 없지만 조건에 따라서 인에 따라서 과가 나타나겠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되니까 북극에 막 얼음이 녹고 하니까 인과 과가 나타나죠. 자체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자체 지혜는. 이과 똑 마찬가지로 우리 몸뚱이도 자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 지혜. 그래서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내가 손을 이렇게 해. 손을 이렇게 하면 손이 이렇게 하는 줄 모른다.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덕정보사님. 이치적으로는 이해되죠. 이치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서 실제로 내 몸이 정말 변하는 것이네. 정말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네. 정말 헛것이네. 이거를 진짜로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진짜로 가슴으로 아는 거. 그거를 진짜 실행에 옮김으로 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전에는 어렵다는 거. 이치적으로는 알 수 있지. 그러면은 물리학자, 과학자, 생물학자 전부 견성 다 해야지. 근데 견성 못했거든. 그거는 왜 그러느냐? 자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 이 아라는 것이. 아에 들어가면 아라는 것이 나타나면 꼼짝을 못해. 여기 묶였어. 이게 스스로 묶은 거거든요. 본래 아라는 것이 없지요. 본래 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습이 자체성이 있는 줄 알아. 자체 지혜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 몸이 자체 지혜가 있는 줄 알고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손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듣는다, 이렇게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내는 육체적인 내가 아니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이 손가락을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를 통하여 듣는 거예요. 무정물인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것도 몸뚱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자리가 공부를 하고 이 자리가 운전하고 성을 내도 이 자리가 성을 내는 거예요. 이 육체는 몰라요. 멍텅구리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하겠냐.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 몸뚱이가 내다 해가지고 이 몸뚱이로 기도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화두 잡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부의 바탕이 무엇이냐? 몸뚱이는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자체 지혜가 없다. 그래서 눈이 볼 줄 모른다. 귀가 들을 줄 모른다. 보는 놈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내가 듣는다. 근데 이 내는 모습이 없어서 시작도 끝도 없어. 크고 작은 것도 없어. 밝고 어두운 것도 없어.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 이러면은 나라는 게 모습이죠. 모습. 나라는 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있으니 뭐가 달라붙어? 시간이 딱 달라붙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내한테 말을 하면 기분 되게 나쁜 말 하면. 왜? 이것이 있어서.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 자꾸 파고 들어가 보면 나라는 것이 본래 없거든. 착각이거든, 이게. 착각.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착각에 이렇게 목숨 걸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무아임을 아는 거. 이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공부하는 거라. 이렇게 돼야지 내가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자체 지혜가 없다. 자체 자성이 없다. 만약에 자성이 있으면 이 책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똑같은 모습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어질 거 아닙니까? 천년 후에 이거 없어. 가만히 놔놔도 통화작용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모든 모습은 자체 지혜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이거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해요. 이 모습은 자꾸 변해요. 모습에 시간과 공간이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탐진치가 다 달라붙어요. 집착이 달라붙고 애욕이 달라붙어요. 유가 달라붙고 생이 달라붙어요. 생멸이 달라붙어요. 전부. 이게 변한다는 거는 죽고 사는 거 다 변하는 이치고, 죽는다 산다는 것도 다 변하는 이치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왜 웰다잉이라 해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웰다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걸 기사가 나오면 늘 보는데, 웰다잉이 되려면 왜 해야 되나? 우리 불교식으로 대승도리로 말하면 다이라는 것도 하나의 변하는 이치거든요. 변하는 이치. 작용이거든.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작용이거든. 이게 본래 나의 작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웰다잉이 되려면, 웰다잉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나의 그 권리구나.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을 놔두었다 사라지는 그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최고의 웰다잉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 다잉이라는 것도 어떻게 주동적인 여임이 되는 거지. 주동적인 여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번호신 보살님 그거 꿈 보니까는 생시 때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꿈을 꾸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공부를 할 때 이 몸뚱이가 내가고 생각을 하면, 몸뚱이 없어지면 몸뚱이를 가지고 부리던 그 식도 따라서 이게 어디에 붙을지를 몰라. 없어져 버려. 경계가 없어지면 그 식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경계라는 것이 전부 모습이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그 경계를 불린단 말이죠. 이 자리가. 그러면 죽을 때도 바로 우리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몸뚱이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 자리가 내가 이 몸뚱이를 지금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말하자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모습공식, 이 모습공식 그래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체성이 없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것인지 모습은 실다운 것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 실다운 것이 아니다. 왜? 변하기 때문에 실다운 것이 아니라. 김계승 보살님 변하기 때문에 진짜 아니다. 이거
이게 이치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와 닿는 말입니까? 이치는 알겠는데 한 번씩 변하는 걸 내 몸을 느끼기 위해서 옆에 있는 변화하는 걸 저는 생각하면서 체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의 또 어떤 것을 봤을 때 지금 나는 참 그것이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바뀌어버리면 좋다고 하는 것이 싫다고 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때까지 좋다고 한 것이 똑같은 그 물건을 가지고 똑같은 그 이 관계에서 가지고 싫다고 한단 말이지. 좋다고 할 때는 뭐고 싫다고 할 때는 뭐냐는 거예요. 김희선 선생님, 그런 일 많지요,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왜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싫었다가 이렇게 되냐 이 말입니다. 좋으면 해 좋아야 되고 싫으면 해 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변하냐는 거예요. 왜 변합니까? 자체성이 없는데 자체성이 있다라는 것이 때문에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이 왜 변합니까? 상황이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하니까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을 헛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헛마음이 실제인 걸로 자꾸 착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모습이 진짜라고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었고 모습이 이 모습이 변하는구나. 이것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변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실감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는 거는 텅 비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다른 말로. 나중에 변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식이 되면 비었다는 것이 그냥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밝음이 와요. 밤 되면 어둠이 와요. 변하지요. 밝음이 왔다, 어둠이 왔어요. 밝음이 왔다, 어둠이 왔어요. 만약에 밝음이 실체가 있다면 절대로 밝음이 있는데 어둠이 못 와요. 밝은 대로 있어야 돼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밝음이 왔어, 어둠이 와. 밝음이 와, 어둠이 와. 밝고 어두운 거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뭐냐 하면 실답지 않은 거라. 밝은가 어두운.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렇게 된다. 사람도 났다가 죽었다가 났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산도 보면은 어떤 데는 터널도 뚫었다가 산도 확 뭉개가지고 막 아파트 들어서고 이러잖아요. 보면은 막 지형이 변해버리잖아요. 전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라. 변하는 거. 변한다. 그래서 실답지 않다. 그래서 물건은 자꾸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습은 변한다 이거지. 그래서 변하니까 실답지 않다. 그래서 자체 지혜가 없다. 자체 지혜가 없다. 자체 실제가 없다. 실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공덕장 보살님, 몸뚱이도 모습입니까? 그래서 모습도 변하고 헛것이다. 자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공부를 확실하게 하려면 이것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 점이, 이 이치가 확실하게 내 머리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눈으로 보고 아니빛을 신의를 통해서 육입이, 육근이, 육진을 통해서 볼 때,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네. 이것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네. 거기에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착과 탐착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라고 하면 절대로 못 놔요. 아, 이것이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 때에 이것이 놓아지는 거죠. 진짜라면 절대로 못 놓습니다.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진짜인데. 자, 그 다음에요. 자, 머리털은 다발로, 코는 원숭이코로, 눈은 개눈으로 전부 바뀐 이 사람이 어머니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건 모습이거든. 예, 모습입니다. 모습은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결론이 나거든. 예, 모습은 변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뚱이, 눈, 귀, 코, 혀, 몸, 팔, 다리, 이거 실다운 것이 아니거든. 예? 내 몸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모습이 변함으로 실답지 않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직접 저희 몸뚱이를 두고 말씀하시니 의문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상대적으로 산이다, 뭐다, 이런 물건이다,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아,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네. 자체 지혜가 없네. 지구도 자체 지혜가 없어서 자체성이 없네. 이렇게 다 돼요. 근데 이걸 내 몸뚱이에 딱 대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몸뚱이를 두고 보라는 거예요. 내 몸뚱이를. 그러면은 한 발짝도 물러날 수가 없지. 얼마나 내 몸뚱이가 뭐 실답지 않다고? 아, 이치는 알겠어. 변하는 거는 알겠어. 근데 도저히 이게 심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공부가 그렇게 진전이 가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바탕을 마련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요. 물론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어. 말뜻입니다. 바뀐 모습으로서 국적을 찾는다면 찾지 못하겠지만 또 모습으로서 국적을 찾는다면 내 다리의 국적은 일본이요, 내 팔의 국적은 중국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말이 오라.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모습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상대로 합니까? 내가 모습을 써. 라디오처럼 내가 써. 쓰긴 쓸지언정 모습이 실다운 나라는 생각은 없거든. 예, 이것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모습에 들어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나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이 몸뚱이를 쓴단 말이죠. 뭐처럼? 라디오처럼 쓴다는 거죠. 왜 백봉쌤 시절에는 라디오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요새 같으면 스마트폰처럼 쓰는 거예요. 내 몸뚱이를 스마트폰처럼 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아, 이 꼴은 몸뚱이거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 나가느냐? 아, 몸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럼 과연 내라는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 요거 지금 철저하게 해부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요. 그래야지 이 공식이 끊어져요. 그 전에는 다른 거는 다 오라, 다른 말 다 오라, 오른데 이것이 절대로 안 끊어져요. 이것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 공식이. 그래서 우리가 낮에 그 우단화 할 때도 부처님께서 내가 일으키는 모든 탐진치, 그 애착, 또 좋은 거는 다 가지려고, 나쁜 거는 그거 하려고, 또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쭉
살피면서 그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생기는구나. 만약에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말하자면 조리정연하다고 할까?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 고리를, 일어나는 그 고리를. 그러니까 지금 내다 하는 것이 어떤 고리에 의해서 내라고 하고 있나, 그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내라는 실체가 있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 고리를 엮어서 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교 공부는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습을 쓴다. 뭐처럼? 스마트폰처럼 쓴다. 스마트폰처럼 쓰지만 내가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스마트폰 소모품이죠.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몸이 진짜 내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선생님의 수술 본문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이 없겠구나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만약 몸뚱이가 정말로 나라면 이식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몸뚱이가 정말로 나일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 자, 만약에 수술 법문에서 다 이렇게 바꾸고 다 이식도 가능해요. 내 신장도 저 사람에게 띄우고, 외국 사람들, 각국의 사람들이 다 집합을 해서 내 이 몸뚱이를 싹 다 이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합을 하니까 몸뚱이가 이거 진짜 이게 남은 걸 다 갖다 붙여도 살거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옛날에 이식하기 전에 그 몸뚱이를 늘 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팔 띄어다 붙이고 각국 걸 다 띄어 붙여도 몸뚱이가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다른 걸 다 수입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도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 몸뚱이가 나일까? 진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질문이 저절로 들 거라. 몸뚱이가 나일까? 정말 그럼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진짜 들 거라.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진짜 올라올 거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거기에 의심을 품었던 모양이라. 그러면 문제는 반이 틀렸어. 일본인이 독일인이 미국인이 불란서 사람의 것이지만 그건 실다운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거라. 자체의 지혜가 없는 거라. 우리가 이걸 붙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항상 변하는 모습을 붙들고 뭐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참 이 챕터가 중요합니다. 항상 변하는 것이다. 모습은 항상 변하는 것이다. 자체의 지혜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붙들고 그런 변하고 자체 지혜가 없는 거를 자꾸 나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정말 맞다고 하면 왜 나는 이걸 나라고 하지?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이치적으로 보면 정확해요. 이 변해. 조금 있으면 없어져. 우리가 없어지고 진짜 이 몸뚱이가 자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신장 띄어다가 공덕장 보살님한테 조건만 맞으면은 저도 공덕장 보살님이 또 살거든. 그러면은 진짜 이것이 이거 내 몸일까? 나는 누구지? 그렇게 질문이 될 거라. 나눠서 쓰거든. 딸 간도 일부 떼어내서 아빠를 줘서 간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관을 나누어서 쓰잖아요. 그죠? 나누어서 쓰는 시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걸 이해를 못 하겠죠. 옛날 한 200년 전 같으면. 근데 지금은 이런 모든 이런 기관도 다 나누어 쓰네. 이런 피부도 다 그걸 해서 다 수입해서 다 이식합니다. 화상하면. 그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쓸 수 있네. 몸뚱이를.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늘 뉴스를 보고 알고는 있었어. 이 몸뚱이 나누어 쓸 수 있는 거네. 나한테만 국한된 물건이 아니네.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항상 변하는 모습을 붙들고 뭐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사실을 걷어잡고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고 아내를 찾아야 되겠고 자식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던가요? 이것이 바로 저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문제가 달라져. 여기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사람이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몸뚱이는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다. 성품이 없으니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 되겠네. 몸뚱이는 내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은 절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 예. 몸뚱이는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라요. 저 사람 신장이지만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라. 이 신장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저 쫓아가지 않아. 이식을 하면, 눈도 이식을 하면,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단한 시대. 이게 지금 실제로, 현재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돼요. 지금. 몸뚱이라는 것이 쓰는 사람이 주인이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쓰는 이 내는 예? 쓰는 내는 누구야? 그치. 그렇게 돼야지. 그럼 이거 쓰는 애는 누구지? 그렇게 질문이 돼야지. 그걸 지금 물어야 되는 거지, 지금. 쓰는 애는 누구일까? 그 내가 진짜 나지. 그죠? 그 질문이 나와야지. 자, 그 다음에. 그 질문 마지막 읽어주십시오. 선생님 말씀은 이치에도 맞고 일리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나라고 철저까지 믿고 의지하던 이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하시니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이 몸뚱이가 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이 몸뚱이에 의지를 해요. 왜냐면 이 나라는 것이 참 재밌죠. 이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거 아니죠. 본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도깨비 풀과 같습니다. 도깨비 풀. 왜 우리 등산 가면은 이래 탁 붙어요. 근데 그게 절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 나라는 것이 어디 딱 갖다 들러붙어야 돼요. 왜? 이 뿌리가 없거든. 이게 지 혼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부평초와 같아서 어디 딱 갖다 달라붙어야 돼. 어디에 갖다 달라붙어 있느냐? 몸뚱이에 딱 달라붙는 거야, 우리가 지금. 몸뚱이에 내라는 요 허망한 생각이 딱 달라붙어. 이 몸뚱이도 허망한 것인데, 허망한데 딱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꾸만 굳어지는 몸뚱이가 나라고 딱 달라붙어서. 그런데 버린 소년을 딱 오니까 몸뚱이가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 하네. 몸뚱이가 쓰는 놈이 인자라고 그러네.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휘황해지는 거지. 이거 내가 어디다 갖다 붙어야 되지?
공덕장보살님. 공덕장보살님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어디다 갖다 붙을래요? 어디 갖다 붙기는 붙어야 돼. 내다 하고 내놓을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 이때까지는 몸뚱이가 내다 하고 물건을 내놨잖아. 그죠? 그러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어디다가 내가 내면 내 거라고 탁 갖다 낼래요? 어디다가 갖다 붙을래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이때까지 몸뚱이를 내라고 딱 달라붙어서 내가 몸뚱이에게. 근데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네. 그럼 나는 어디다 갖다 달라붙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 갖다 달라붙어야 되지? 공이름. 응? 공이라는 그거는 말마디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지? 이것이 진짜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군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슴 속에서 저 가슴 속에서 진짜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성을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상당히 깊은 질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화살표가 이때까지 늘 바깥으로 향하던 것이 나에게로 딱 돌아와요. 화살표가 나에게로. 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나에게로 딱 돌아온다. 이것을 확실히 내가 인지할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는 것을 화살표를 나에게로 쫙 돌려야 돼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그렇게 되죠. 누려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자, 입장하겠습니다.